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y는 nx와 곡선 x제곱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점 PN이 있어요. 근데 2분의 n, 4분의 n 제곱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H로 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점피의 좌표를 잡아놨죠? 좌표점은 2분의 n, 4분의 n제곱. 자, 그리고 구하라는 극한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h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n은 여기서 본다면 리미트 변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h가 문제잖아. h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뜻이에요. 근데 h가 뭐냐면 h가 뭐야? h가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요. 맨 밑에 줄에 보면 h, nh 이 h는 뭔가요? 점 hn의 x 좌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이 hn의 x좌표를 찾으려면 이 점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점이 공교롭게도 두 개 선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y는 nx라는 직선과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선분 hn.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y는 nx라는 직선과 선분 hp를 잇는 hp의 직선의 방정식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nx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hp에 대한 직선의 방식을 찾으면 돼. 그럼 첫 번째, hp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필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기울기 필요하고요.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한 점은 나와 있네요. 2분의 n, 4분의 n제곱. 점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선분 hp의 기울기는 선분 이 직선 nx의 수직 관계니까 이 기울기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hp의 직선의 방식을 만듭니다. y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은 마이너스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정리합시다. y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n분의 1x 그 다음에 약분하면 플러스 2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랑 이제 두 번째 얘랑 y는 nx를 이렇게 연립하겠죠. 그럼 얘네가 둘이 서로 같을 때니까 마이너스 n분의 1x를 2로 넘겨주게 되면 n 플러스 n분의 1x로 이렇게 묶일 거고 얘는 4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x와 붙하는 겁니다. 이 x가 결국 나중에 뭐가 되죠? 이게 h가 될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이 교점 x좌표가 결론은 h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되니까 넘어가면 이제 나눠야 되겠죠. x는 이거 통분하면 n분의 n제곱 플러스 1 얘는 통분하면 4분의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항의 곱 4n의 제곱 플러스 4 외항의 곱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h예요. 따라서 이거를 자리가 너무 넘어갔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h 이거 집어넣죠? 4n제곱 플러스 4분의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항의 곱이 분모로 갈 테니까 여기는 n과 여기는 n이 약분되겠죠. 그럼 4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플러스 2 극한값은 같은 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4분의 1이 극한값이 됩니다. 여기는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이 핵심을 잘 짚고 문제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8-1번 문제.
22페이지 8-1번 문제. 두 문제 다 좀 비슷한데 2번을 할게요. 1번은 어차피 2번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니까 2번을 하도록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이거 분모는 잘 보면 합이잖아.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첫 번째 항은 일단 1이고 공비는 9네요. 그럼 9-1분의 9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항수는 잘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죠. 근데 항이 하나 더 있잖아. n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 곱하기 첫 번째 항 1. 이게 분모. 분자는 요것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면 2 곱하기 8의 n제곱. 얘는 플러스 9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분모를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8분의 9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9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다시 정리. 요즘 분모 1 생략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범위수를 정리하면 9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 8이 여기 분자에 분배되겠죠? 그러면 16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8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인 꼴인데 이런 경우는 미세 크기를 보라고 했죠. 밑이 가장 큰 게 분모는 9예요. 분자도 9가 있네요. 그럼 얘는 이제 지우는 거지. 얘도 지우는 거네. 그럼 앞에 있는 개수의 극한값으로 대신에 여기 있는 이게 꼭 n이어야 된다. n 플러스 1, n-1 이런 거 안 됩니다. 2n 이런 것도 안 돼요. 꼭 n만 남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개수 9분의 8.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26페이지 6번 문제. 수열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극한값 구하는데 문제 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분모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리미트 변수 n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분자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근데 분자가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계산했네. 근데 여기 있네요. n에 대한 an에 대한 관계식은 n에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a1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되니? a2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a3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해서 나중에 이제 n항까지 가게 되면 n항은 n-1보다 크고 n 플러스 3보다 작다. 근데 이걸 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 더하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 더하게 되면 어차피 이건 지금 자연수합이고 최소 최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왼쪽은 왼쪽대로 더하고 오른쪽 오른쪽대로 더하면 되겠네. 그럼 왼쪽을 더하다 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인데 항이 몇 개죠? 총 n개. 그럼 등차수의 합공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수 n개 가로 첫 번째 항 0 마지막 항 n-1 얘도 오른쪽 걸 다 더하는데 얘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항이 4 공차가 1인 등차수열. 그럼 2분의 항수 n개 첫 번째 항 4 플러스 마지막 항 n 플러스 3. 물론 필요하면 뭐 써도 되죠? 시그마 K 공식 써도 괜찮습니다. 시그마 K,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시그마 K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해요. 근데 뭐 가벼운 등차 수리니까 뭐 이 정도로. 자, 여기에 뭘로 나눴냐면 이거를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여기 뭐 붙였나요? 리미트를 붙였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수투할 때도 배웠잖아요. 부등식에 리미트를 붙이면 없던 등호가 갑자기 생기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 있는 극한값 구하라는 뜻인데 얘 극한값은
여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2n 제곱분에 얘 전개하면 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얘는 리미트 붙여주고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도 2n 제곱분에 n 제곱 플러스 7n 이렇게 되네요. 어디에 수렴하죠? 2분의 1에 얘도 2분의 1에 따라서 이 극한값은 2분의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다음 페이지 12번 수열 레인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이 sn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네요. 근데 분자값은 어차피 얘로 정해져 있는 거겠죠. 분모만 정리하면 되는데 sn이 나오는데 an을 구하는 뜻은 이게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면 sn을 가지고 an을 빨리 구하는 방식을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근데 이거는 그 문제는 아니니까 등차나 등비가 아니잖아. 앞에는 n-1, 뒤는 3의 n-1제곱. 그죠? 이게 흔히 말하는 몇 급수지.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몇 급수. 일반항이 다음처럼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공식이 따로 정해되는 게 아니고 일단 풀어서 뭐 등차나 등비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공식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이거 계산하시는 거죠. an을 구하는 방법은 sm-sm-1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n항이 남는다. 계산해 봅시다. n-1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sn이에요. 그럼 sn-1이면 여기 n 대신에 n-1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n-2 곱하기 3의 n-2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적당히 좀 묶어줄 필요가 있는데 얘는 3이 n-1번, 얘는 3이 n-2번. 묶을 때는 보통 최대한 많이 곱해진 거니까 지수가 작은 쪽에 맞춰서 묶어야 되겠죠. 그럼 3의 n-2로 묶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남죠? 3이 남죠?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2제곱이 3의 n-1제곱이니까 얘로 묶으면 앞에 3이 남아요. 그럼 3이 여기 분배될 테니까 3n-3이 되고 얘는 이만큼이 뺐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3의 n-2제곱 가로 2n-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이겁니다. 2n-1 곱하기 3의 n-2제곱 sn은 n-1 곱하기 3의 n-1제곱 됐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발생하는데 이 서로 같네요.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지수가 얘는 n-1이고 얘는 n-4잖아. 또 마찬가지야. 얘를 n-2로 지수를 바꿔주고 앞에 3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같은 미시 처리됐으니까 여기는 같이 이렇게 지워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극한 구하라는 얘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n-1분의 3n-3 극한값은 2분의 3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이 28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림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전혀 그림이 없는 상태로 그림을 추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할 겁니다. 한 변기 1인 정삼각형의 각변을 n등분한 점을 각변의 평행한 선분을 모두 이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에서 모든 선분 길이의 합을 an, 모든 선분의 교점인 꼭지점의 총 개수를 bn이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을 구하시오. 극한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는. 좀 풀어봐야 이런 문제를 아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게 되면 뭐가 안 떠오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정삼각형 그립니다. 정삼각형. 이거 복사를 할 수 있는데 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데 복사.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저번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네가. 쓸데없는 거 시간 걸어서. 한 변 길이 1인, 좀 크게 할까요? 이 정도면 보일라나? 좀 크게 할까요? 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한 변 길이 1인 정삼각형. 근데 얘를 n등분해. 근데 이 n은 자연수겠죠? 2등분. 1등분은 없잖아. 1등분은 자기랑 똑같은 거니까. 2등분, 3등분. 각 변을 일단 2등분부터 n이 1일 때. 그럼 2등분, 요게 2등분. 각 변을 2등분, 각 변을 2등분. 됐나요? 그래서 각 변에 평행한 선분으로 모두 이을 때 각 변을 이렇게 평행한 선분으로 각 변끼리 이렇게 평행하게 각 변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이게 2등분 됐을 때 그림이에요. 그치? 만들어지는 도형에서 이제 도형은 빨간색이 아니고 까만색과 빨간색이 전부 다입니다. 문제 보면 각 변을 2등분한 점을 이어서 만든 도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걸 이어서 이렇게 각 n등분한 점을 평행선을 이을 때 모두 이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 전체지 요것만 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빨간색만 뺀 건 아니고 전체 이 그림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분 길이 합을 구해요. 우리 선분 길이 구해볼까요? 선분 길이 합. 일단은 1이 3번 넣었으면 되죠. 그럼 1이 3번이니까 1이 3번. 이렇게. 더하기 빨간색. 이 길이 얼마요? 2분의 1이죠? 1의 절반이니까. 그럼 2분의 1이 3번이네요. 3 곱하기 2분의 1. 얘는 3 가로 2분의 1 더하기 1인데 1을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일단 규칙상 이렇게 쓸게요. 됐나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n이 3일 때 3등분한 겁니다. n이 3일 때 3등분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린지 알겠나요? 각 점을 3등분해서 그 점들을 이렇게 손으로 다 평행하도록 다 그은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번에는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3이 1이 3개 됐니? 근데 이번에는 요 길이가 얼마죠? 이게 2대 3이잖아. 비례식이죠. 2대 3. 그럼 이 길이는 3의 3분의 2에 해당할 테니까 3의 비례가 3대이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 길이 하나가 3분의 2예요. 그 3분의 2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 있네요. 근데 아직도 변길이 남았죠?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근데 이 길이는 얼마예요? 얘는 3분의 1이겠죠. 3분의 1이 3개. 따라서 이걸 3으로 묶어내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3.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이제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점점점 이렇게 돼서 n이 만약에 n이면 그 모든 선분의 길이 합을 an이라고 쓴다고 했죠. an은 같은 규칙이 있지 않을까? 2일 때는 이렇게 됐으면 됐어요. 3일 때는 이렇게 뒀으면 된대. 그럼 n일 때는
3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해서 n분의 n까지 가겠죠. 그럼 이건 n분의 n은 통분됐으니까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가벼운 등차수 합공식 2분의 n 플러스 1. 그 앞에 뭐 곱해졌나요? 3이 이렇게 곱해졌나요? 그죠? 그럼 내항의 곱, 이렇게 내항의 곱 2n분의 외항의 곱 3n n 플러스 1. 이게 뭐죠? an입니다. an을 구했어요. 남은 건 이제 bn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bn은 2에만 잘하면 an보다 쉬워요. an이 조금 좀 규칙 찾기 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 근데 처음 해보니까. 근데 bn은 생각보다 쉬워요. bn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도형 자체에 모든 선분의 교점인 꼭지점의 총개수예요. 그럼 꼭지점 말 그대로 꼭지점의 총개수잖아. 여기도 꼭지점인데 지금은 모든 선분의 교점이니까 얘네들도 여기서는 꼭지점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모든 선분의 교점. 이것도 선분이잖아.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만나는 점. 이게 꼭지점이에요. 그럼 n이 2일 때는 꼭지점이 개수를 이런 경우는 개수를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야 되잖아.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웃음이 많잖아 이런 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서 bn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6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무슨 규칙일까 보니까 n이 2일 때는 꼭지점의 개수는 위에 1개, 밑에 2개, 맨 아래 3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럼 n이 3일 때는 하나, 2개, 그 밑에 3개, 그 밑에 4개. 이걸 다 더한 게 총 꼭지점의 개수겠죠. 그럼 n이 4일 때는 꼭지점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그럼 n이 n일 때는 bn은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가죠? n 플러스 1까지 가겠네.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많은 거.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많은 거. 여기 있는 n보다 하나 많은 거. 그럼 이것도 등차술이잖아. 2분의 항수 n 플러스 1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항 n 플러스 1. 둘 더하면 n 플러스 2. 이게 bn이에요. 그럼 an과 bn을 각각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서 뭐 하시면 되죠? 네. 분수값 푸셔가지고 네, 극한값 계산하시면 분모가 n세제곱 와서는 분자값도 아마 동일하면 n세제곱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문제가 이상해지잖아요. 답이 무한대는 아니면 뭐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런 걸 문제 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문제 의미가 너무 없어지니까. 아마 3차분의 3차 값으로 아마 잘 정리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더 질문은 없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급수 저번에 하던 거 남은 거 이어서 갈게요. 저번에 아마 교대를 변하는 급수 34페이지까지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수업이 좀 늦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질문 나온 거 위주로만 먼저 하고 바로 진도를 나와야 되니까 과제 검사를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5페이지는 했나요? 이거 했는데?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38페이지까지 한 것 같죠? 네. 오늘 39페이지 붙은 것 같아요. 39. 자, 또 역시나 진입 판정 문제죠. 다음 중 맞는 것만 고르시오. 기억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이게 모두 수렴한다. 그럴 때
시그마 BN도 수렴하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런가요? 수렴이 나오면 할 게 많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시그마 급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그 명제 있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에 수렴한다.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성질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수가 얘 수렴하죠? 얘 알파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얘는 베타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럼 둘 다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빼도 되지 않을까요? 서로 수렴하는 것까지는 같이 빼도 되잖아.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플러스 bn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하겠네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분배도 가능하지만 수렴하는 것끼리는 모을 수도 있잖아.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이거 모으면 an이 지워져요. bn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한다. 어쨌든 수렴한다 했으니까 맞는답니다. 니은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모두 발산하면 다음이 0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발산한다가 나오면 계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 된다. 이게 참이지. 그것도 뭐가 참이에요?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참이야. 근데 급수가 발산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나 계산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아예 니은은 애초부터 계산은 글러먹은 거야. 그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지? AN, BN이 발산하긴 하는데 두 일반항을 더해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게 발레일 거 아니야. 얘들아, 발레라는 게 뭐니? P면 Q이다. 의 발레를 찾으시오. 그러면 P와 Q가 보통은 명제인 동시에 집합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이렇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를 만족하는 원소로 만들어지는 집합, 라지 Q. 이게 진리집합이잖아. 근데 발레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나? 왜? 발레라는 게 조건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발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이 거짓이잖아. 발레를 찾으시오 그러면 2의 배수이긴 해. 근데 4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대표적인 게 2, 6, 10 이따위 것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라지 P에는 포함되는 원소예요. 동시에 라지 Q에는 원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배웠네?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 P-Q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찾으라는 얘기는 이 조건은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AN과 BN이 둘 다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야. 근데 요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아,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구나. 그런 쪽으로 발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찾다 보니까 꽤 많아, 이거 발레가.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발레는 이거겠죠.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반복되는 수열이고 B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반복되는 스타일. 그럼 여기에 이제 급수를 이렇게 붙여봐.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건 홀수함까지 합하면 1이잖아. 근데 짝수함까지 합은 0이 되잖아. 이건 금방 보면 되지, 이 정도는. 1항까지 합, 혹은 3항까지 합, 혹은 5항까지 합. 그러면 답은 1만 남아. 근데 짝수항까지, 2항까지, 4항까지만 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되면서 0이 되잖아. 수렴하지 않죠. 합이 1도 되고 0도 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BN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다 만족했네요. A, B는 모두 다 급수가 발산합니다.
됐죠? 근데 일반항 얘네들을 더해봐. an 플러스 bn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an의 일행 a1, b1을 더하고 a2, b2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위아래 더하라는 뜻이거든? 위아래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0의 극한은 0이네. 0이 안 된다는데 0이 되는 게 있잖아. 얘는 발레가 존재함으로 답이 틀렸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디귿. 자, 디귿은 시그마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은 0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 되겠죠? 직접 이렇게 성질을 파악하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급수끼리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실습에 이게 성립하지? 근데 이건 그거보다 곱셈은 안 되잖아. 아무리 수렴해도 시그마가 곱셈으로 분배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곱셈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배웠던 그 개념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참이죠? 극한이 0이 된다. 이걸 돌리는 거죠.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함으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애들이 이걸 고민할 거라고. an, bn이 0이다. 이게 참일 거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애들이 고민하겠지. 가만 있어봐. an과 bn을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an은 0이 아니래네? 이게 0이 아니면 당연히 bn이 0이 돼야겠지. 디귿은 맞는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라고 낸 복인 거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납득 가능할 수 있잖아. 급수가 수렴해? 그럼 극한은 0이 수렴해. 근데 극한이 두 개 일반항의 곱이요. 근데 an은 0이 아니래. 그럼 bn이 0이 돼야 돼. 당연하잖아. 인데 극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한이 아니고 수열이면 그렇게 됐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아닌 발레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발레는 뭘까요? 얘가 수렴은 하겠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과 bn이 0이 되긴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이걸 만족을 하는 거지. 얘를 만족하긴 하는데 요까지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면이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0이 아니야. 근데 발레가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했지만 알고 보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도 0이 아닌 케이스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있으면 이 디귿은 틀린 거고 이게 없으면 이게 맞는 거라. 이 보기는 맞는 답이 된다. 고민하는 거야. an이 0이 아니에요. 근데 bn 둘을 곱해서 0이야. 둘을 곱하면 0이야. 근데 an이 0이 아니래. 뭐가 있을까? 다음 요거는 만족해야 돼. 단 이거는 만족한다. 적당한 반응이 뭐가 있겠죠? 또 좋은 반응이 뭐냐면 어쨌든 곱해서 0 만들어야 돼. 곱해서 0을 만드는 게 차라리. 근데 각각은 0이 아니야. 지금 각각은 0이 아닌 것처럼. 곱하면 0인데 각각은 0이 아니야.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1010이 반복되는 수열 A에 수열 B에는 0101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럼 무슨 느낌이죠? A와 B는 곱하면 0이에요. A1, B1, A2, B2 곱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0이니까 곱하면 계속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일반항이 0이라는 얘기죠. 0을 1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0에 수렴하겠지. 이 말은 맞잖아. 그리고 AN이 0은 아니잖아. 수열 N이 0으로 수열 N이 0에 수렴하진 않잖아요. 1, 0, 1, 0, 1, 0 무한진도 만나는 거죠. 그럼 이 말도 맞겠죠. 0은 아닙니다.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0에 수렴하지 않네요. 그럼 B에는 무조건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B에도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디귿도 틀린다. 지금 니은과 디귿에서 보여드리는 보기들은 굉장히 유명한 발레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또 써먹을 테니까. 매 수업마다 여러분 문제 풀 시간을 못 드리는 게 참. 오늘까지만 그렇게 할게요.
오늘까지만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문제 푸는 시간 주게 되면 진도 거의 못 나갈 것 같아서 6번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풀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자, 다음 페이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등비급수란 말은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급수지,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단 알고 보니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더라. 이겁니다.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합니다. 그걸 줄여서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네. 정의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쳐놓아요. 2번과 3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2번, 3번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별표 쳐놓으세요. 그럼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네, 같이 설명. 첫 번째, 등비급 위에 있는 거는 이제 a 곱하기 아래 n-1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아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위쪽 유형이겠죠? 아래 거는 꼭 공비 R로만 정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쪽 R 거를 잘 보니까, 이래. 다시 한번 급수를 잘 생각해 봅시다. 급수의 수학적 표기법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이게 표기법이죠. 왜 표기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계산은 이걸로 하지 않고 극한으로 바꿔서 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 그죠? 부분합의 극한 이게 급수. 단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분합의 극한 두 글자로 급수. 괜찮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뭐의 합을 구한 거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 거겠지. SN은 어떤 수열의 합인데 이게 등비수열이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했겠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1-r분의 1의 1-r의 n제곱 가로 첫 번째 항 a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이게 극한이니까 첫 번째 공비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공비R이 1과 같을 때, 세 번째 공비R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 공비R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 공비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서 이 조건상 여기서 못 써먹는 조건이 있죠. 얘는 못 써먹어요. R이 1이면 분모가 0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이 등비급수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네. 첫 번째는 R이 1이 첫 번째는 R이 1이 아닐 때와 두 번째 공비 R이 1일 때로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비 R이 1이 아닐 때는 지금 말하는 이 조건에 부합할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근데 공비 R이 1이면 공비가 1이야. 그럼 이 수열은 항이 A로 돼 있다는 얘기죠. R이 1이니까. 1만 계속 곱해봐. 계속 A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럼 A를 계속 더하네? A를 무한히 더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A는 여기서 실수값이잖아. A를 무한히 더하면 그 수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이게 0이면 어차피 이게 0이면 의미가 없잖아. 0이 아닐 때일 테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양수 아니면 음수야. 양수를 무한히 더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음수를 무한히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결론은 발산한다는 거지. 공비할 1이면 발산한다. 그래서 의미 없다. 급수에서 발산은 굳이 값을 구하지 않을 테니까 의미 없다. 결론은 얘가 핵심이라는 거야. 공비할 1이 아닐 때.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1번. 공비할 1은 아닌데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은 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럼 얘 무한대야? 얘 무한대야?
얘는 무한대 아니야. 1보다 큰 숫자지. R의 n제곱이 무한대지. R이 무한대는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무한대. 얘는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나? 얘 발산. 조심해. 얘가 발산이 아니고 얘가 발산이라는 뜻이야. 급수값이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별이 만약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의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얘가 0의 수렴하네? 그럼 뭐가 나와요? 1-R분의 A라는 극한값, 실수값을 하나의 실수를 갖게 되겠죠. 알고 A의 숫자 집어넣으면 하나의 실수를 갖게 나올 거예요. 아, 얘는 수렴하네. 됐니? 세 번째, 공별이 마이너스래요. 공별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분모는 2가 되겠지? 근데 분자는 이게 마이너스 1에 홀수 차면 여기가 2가 되잖아. 홀수일 때는 분모 2, 분자는 2a, a 이렇게 될 테고 짝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에 짝수이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럼 결론은 하나의 값을 안 갖겠지. 아까 보면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네요. 그럼 얘도 발산하겠죠. 근데 공별이 마이너스일 때는 얘랑 같은 케이스 아닐까?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이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할 얘가 일단 어쨌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테고. 지금은 수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는 별 의미 없잖아요. 사실. 구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발산할 거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다 정리하면 이제 지울게요. 정리하면 등비수열의 급수를 따지는 등비급수는 공비 R값에 따라서 수렴 조건이 바뀌는데 일단 R이 1일 때는 수렴하지 않았죠. R이 1일 때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럼 R이 1이 아닐 때 수렴 조건인데 그게 언제였나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그 합 S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A라는 값에 수렴한다.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셨죠? 밑에 나와 있네요. 주어져 있는 등비급수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 아래 n제곱 그릴 때는 이 조건. 근데 만약 a 곱하기 아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는 위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됐었지.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면 0의 수렴할 테니까. 0이거나 아니면 똑같이 공비R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공식 헷갈리거든요. 앞에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1의 등호가 붙었었죠. 근데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는 1의 등호가 안 붙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등비급수 활용은 이게 순환수수 계산하는 거는 그냥 문제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죠? 박스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또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A가 0 또는 여기 뭐가 붙죠? 밑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 근데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거나 아니면 이 조건인데 여기서 1이 빠진다는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1 갖다 여기 껴놓고 문제 풀 일은 없도록 초반에 그런 실수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초반에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문제 봅시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전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계산하여라. 1번 어쨌든 계속 더하죠. 계속 더하네? 아, 급수네. 근데 1항은 1이고 2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3방은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 4항은 마이너스 4분의 1. 뭐야?
이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곱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항의 모양은 등비수를 따라 움직이고 무한히 더하니까 등비급수가 되겠네요. 등비급수구나. 그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얘기는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공비할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가 그 범위 안에 있네요. 그럼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계산하는 거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 네, 그 정답은 요거 계산하시면 계산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돼요. 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거 얘도 어떻게 항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끊어서 항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을 끊어서.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얼마 곱해지죠? 마이너스 루트 3이.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지죠. 그럼 공비 R이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숫자가 이 범위 안에 있나요? 그렇지 않네요. 이 범위를 벗어나네.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수렴 조건이 아니다. 얘는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일반항이잖아. 그럼 누가 공비인가요? 당연히 n 밑에 있는 얘가 공비겠지. 3분의 1이 공비네. 공비알이 3분의 1이라고? 이 범위 안에 있나? 네,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합을 계산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당연히 얘네들 1 집어넣어야 될 테니까. 그럼 3분의 1이 0제곱. 1이니까 첫 번째 항 2.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이것도 이게 일반항이죠? 근데 위 n-1이 있으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라면 얘가 공비인 동시에 네, 공비인 겁니다. 얘가 공비겠죠. 그럼 공비 R이 1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여기 범위 안에 있나? 이거 그냥 근사값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1 빼기 루트 2면 대충 1점 하고 조금 크잖아? 원래 1.414 이렇게 되는데 뭐 가까이 외울 필요도 없이 1보다 약간 큰 숫자. 이 숫자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네요. 됐네.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첫 번째 항 n에 1 집어넣으면 1. 네, 요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8번 문제. 다음 급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네, 급수의 합을 구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뭐야? 뭐지 이게? 분모는 3의 6인데 분자가 저렇게 돼 있네? 숫자 하나씩 집어넣으면 n1 숫자 집어넣고 n2 숫자 집어넣고 또 그래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일 텐데 이런 문제는 문제풀이가 뻔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3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두 개의 시그마로 분리하는 겁니다. 됐나요? 왜 분리하죠? 수렴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분리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는, 잘 보죠. 얘는, 앞에 거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지수법칙에 따라서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하습니다. 우리가 수렴한다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2. 더하기,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수 확장할 때 배웠지? 지수 확장할 때. 여기 있는 n은 자연수잖아. 벌써 설마 다 까먹은 거 아니겠어? 설마.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및, 지수. 지수 확장할 때 배웠었어요. 만약 지수가 자연수면, 이 밑은 실수 정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가능하잖아. 근데 지수가 만약 정수로 확장이 돼. 그럼 밑은 이제 뭐가 안 되죠? 0이 안 되죠. 밑은 0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0의
정수니까 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냥 0분의 2개?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지수가 정수로 확정되면 0의 제곱, 0의 세제곱, 이런 거는 0의 세제곱, 이런 거 가능하잖아.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밑이 0이어도. 근데 지수가 정수로 확정되면 이런 것 때문에 지수부터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정되면 밑은 0이 아닌 숫자만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 지수가 유리수라든지 혹은 실수로 확정이 되면 그때 밑은 음수도 안 되고 양수만 가능합니다. 이 기정은 지수가 자연수네? 그 밑이 실수이기만 하면 지수법칙은 다 성립한다니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수법칙은 붙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약간 복습이었어요. 플러스 그래도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그걸 계산하시면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비급수 문제 형태이긴 한데 분자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분수 문제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씩 나누어서 붙여서 따로따로 하는 방식만 알면 여기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비급수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아까 당연히 별표 쳤는데 문제로 이제 나온 거죠.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얘가 첫 번째 항이죠? 2. 근데 2가 지금 0이 아닌 상태잖아. 따라서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공비값인 1-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간단한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1 빼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바로 나오겠죠. 이건 어렵게 풀 필요 없이.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이거는 시그마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보면 n1부터 무한대항까지 일반항을 잘 보니까 뭐야 이거 x는 계속 안 바뀌잖아. x-1도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죠? x-1 위에 있는 지수가 1, 2, 3, 4 그다음 n n에 1 집어넣으면 예 n에 2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하겠죠. n-1이 아니고 여기서는 n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어찌 되었든 얘는 n이 있고 얘는 n이 없다는 뜻은 이게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항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x는 0이 아니다. 두 번째 또는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아니고 또는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0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됐나요? 그럼 x가 0이 아니다. 또는 x는 2범위다. 이게 답이겠네요. 괜찮으시겠죠? 네. 왜요? 무슨 거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수렴하는 조건 잡고 있잖아. 수렴하려면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얘가 이 범위 안에 있거나 이게 0이 아니면 0이어야지만 수렴하는 거죠. 물론 뒤에 게 이 범위 안에 있어도 수렴하겠지만 x가 0이 되면 0에 수렴하겠지. 그럼 x가 0, 그 다음에 이 범위인데 이 범위는 이거였고 그럼 또는이잖아. x가 0 또는 이거. 근데 이거 두 개 이렇게 나누어 쓸 필요 없겠죠. 0을 여기다 붙여주면 되니까 0 이상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간단한 답이 되겠네요. 여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단어이라 이거 넘어갑니다. 45페이지. 자,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그래서 이렇게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첫 번째 등비급수는 굳이 쓰자면 A1, A2 이렇게 해서 AN 계속 그 합은 루트 3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플러스해서 AN의 제곱 더하기해서 계속 더하면 3분의 1 그럼 위에서는 첫 장을 A로 보고 A1으로 보고 그럼 공비값은
R로 본다면이지. 그렇다면 밑에서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냥 1은 생략할게요. 처음자는 생략합니다. 공비는 R의 제곱이 공비겠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 뭐 예를 들어줘야 되나? 만약에 일반항 AN이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런 꼴이었어요. 얘는 공비가 얘는 배열이 어떻게 되죠? 수의 배열이 얘는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2 그 다음에 계속 30 곱해지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AN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2의 제곱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첫 번째는 2의 제곱 공비는 여기서 첫 번째는 2 공비가 3이라면 얘는 공비가 3의 제곱이 곱해지죠. 그래서 AN이 첫 번째 A 공비가 R이면 AN의 제곱은 첫 번째 A제곱 공비는 R의 제곱이 공비일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하시는 얘기죠. 계산합시다. 근데 문제를 생각해봐.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하죠? 둘 다 등비 급수지 않습니까? 어쨌든 둘 다 등비 급수죠. 등비 급수가 뭐 했나요? 수렴했잖아. 어떤 특정 상수를 어떤 실수값을 값으로 갖잖아요. 수렴했다는 뜻이야. 수렴하면 당연히 공비 R이나 공비 R의 제곱은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겠죠.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조건을 만족했겠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수렴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게 루트 3 얘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얘가 3분의 1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A는 루트 3 가로 1 마이너스 R 밑에 있는 식은 A 제곱은 3A 제곱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 한 문자로 아무래도 정리해야 되겠죠? 연립하는 문제니까 여기는 A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가로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 계산해줘야 되냐?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R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라고? 그럼 그 두 개 중에 뭐를 만족해야 되나요?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찾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답. 간단한 2차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자, 46페이지. 등비급수의 활용, 순환수수인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말 그대로 등비급수를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환수수를 분수로 바꾸는 중2 때 배웠잖아. 그게 제일 쉬워. 이 방법은 별로 안 쉬워요. 거기에 비해서는 별로 안 쉽습니다. 다음 순환수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중2 때 배웠던 거. 소점 뒤에 두 자리 99분의 12. 얘는 소점 뒤에 세 자리 990분의 123 빼기 1. 뭐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생소한 걸 다시 보니까 낯설어요? 저런 걸 배웠었어 원래 중2 때. 근데 이걸 여기 와서 다시 하자고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당연히 단원이 그러니까 이 순환수소를 등비급수로 표현해서 답을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뜻이에요. 어떻게? 0.12 12 12가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수수를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는 100분의 12 더하기 만분의 12 더하기 100만분의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이 100분의 10이고 공비가 얼마짜리? 100분의 1인 등비급수네요.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어차피 공비는 이 범위 안에 있을 테니까 공식에 적용한다. 100분의 1. 첫 번째 100분의 12.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답 99분의 12가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쉽잖아.
누가 굳이 이렇게 이걸 말 그대로 활용이니까. 이번 문제는 얘는 0.1을 따로 분리해야 되죠. 0.1은 이 규칙이 포함되지 않죠. 0.1 더하기 여기서부터 0.023 더하기 0.00023 이렇게. 얘는 등비급수 아니다. 여기가 등비급수인 거죠. 공비 얼마야?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첫 번째 0.023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0점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반복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냥 따로 빼서 반복되는 것부터 이제 등비급수를 적용해라. 이런 표현이고요. 진짜 싸움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47페이지. 자, 진짜 싸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좀 쉬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아직은 시작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변 길이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사각형 ABC가 있고 거기에 중점을 각각 잡았죠. B1, C1 다시 A1, B1, C1에 또 중점을 잡아서 B2, C2 계속 중점마저 쪼개고 이 삼각형에 중점 잡고 이렇게 만들고 이 삼각형에 중점 잡고 또 다시 이렇게 만들고 또 중점 잡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어디에 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 변 B1, C1 B2, C2 B3, C3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빨간색 변의 길이를 무한히 더하다 보면 이게 점점 변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나중에 더하다 보면 더하나 마나인 상태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계속 더해도 그 값이 크게 변화가 없는 그 수열의 합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찾으라는 뜻이죠. 급수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나마나 늘어나면 변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넓이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늘어나는 걸 계속 더해. 그럼 당연히 발산하겠지. 줄어드는 건 없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막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주는데 그 규칙이 비율이 성립하는 것만 출제를 해요. 아닌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에 국한을 거는데 이게 일정하게 줄기 때문에 공비값이 일보다 작은 값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급수가 되고 수렴하는 조건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 이런 식의 문제 무한히 덧셈하는 문제 활용 문제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단 한 차례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도 등비급수 합이 아닌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등비급수의 문제일 거야. 빠르게 첫 번째 항과 공비값을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식은 이게 답일 테니까. R값과 A값만 구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어렵냐면 어떤 문제는 A가 너무 어렵고 어떤 문제는 R이 너무 어렵고 어떨 때는 둘 다 어렵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R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R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닮은 도형이에요. 이게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비례를 가지고 줄기 시작합니다. 닮은 도형을 찾아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문제 유형 중에. 그 어떨 때는 닮은 도형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이건 기타라고밖에 말씀 못 드려요. 10문제 중에 한 6문제, 7문제, 한 7문제 정도는 그냥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정하게 막 줄어. 근데 얘네가 닮은 도형이에요. 그럼 닮은 도형의 비례식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기타. 그렇게 닮은 도형은 아닌데 변의 길이를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그 잘라진 길이들이 각각 일정한 비율로 줄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실제로는 이게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닮은 도형은 이게 비례가 일정하게 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얘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어쨌든 닮은 도형을 찾아라는 얘기잖아. 닮은 도형.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문제 자체가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이게 한 변 길이가 1이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나?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그럼 큰 삼각형 ABC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ABI-C1은 닮은 동이죠? 그치? 길이가 일정하게 줄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비례를 찾았죠. 그 닮은 동의 비례가 결론은 공비값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1 이렇게 줄 거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 B1, C1의 길이 2분의 1. 써져 있네. 저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죠. 이 문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는 학교 내신에도 안 나와. 이 정도 쉬운 것들은. 우리를 놀리는 거잖아. 이건 출제하는 선생님도 아마 쪽팔려서 안 내실 거. 이런 걸 얘기 좀 그렇지 않나, 애들한테? 그런 식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 외분점 같은 경우도 3대1 외분점인데, 요거는 내분점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서 비례를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얼마큼 줄고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그나마 좀 괜찮다 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러면 약간 헷갈리거든? 처음에 볼 때는 헷갈려요. 3m 높이의 공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얼마만큼? 다시 수직 방향으로 5분의 4만큼 위에 튀어오른답니다. 그럼 이게 3m야? 뭐죠? 이 공의 이동 경로, 이동 거리를 계속 가면 탕탕탕탕, 이게 탕탕탕탕탕탕탕 또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멈출 텐데, 무한히 탕탕된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히 탕탕. 그럼 처음에는 3이겠지. 내려오는 만큼. 그 다음 3의 5분의 3만큼. 그 다음은 다시 3의 5분의 4에 다시 5분의 4만큼. 아, 이걸 다 더하면 되는구나. 그럼 큰일 난다. 이러면 틀려. 의미 없이 거기 끄덕대면 안 돼.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죠? 내려갈 때는 한 번 내려가지. 올라갈 때는 한 번 올라가지. 근데 그 높이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지잖아. 그럼 3의 5분의 4가 두 번 계산되는 거야. 그럼 또 다시 T 올라가. 근데 T 올라가는 거 하면 다시 다 또 떨어지겠죠. 그럼 3의 5분의 4가 두 번인데 거기에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그러니까 이 높이에 다시 5분의 4만큼 튀었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덧셈해야 돼. 3 더하기 이렇게 할게요. 6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여기는 6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랑 곱해서 6만 되고. 맞나? 저는 여기가 등비급수예요. 얘는 등비급수 아니에요. 3 플러스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4 분의 첫 번째 6 곱하기 5분의 4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죄송해요. 2 빠트린 건 여기다 붙여서 계산했으니까 6으로 계산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쉬워서 뭐 다음 페이지 좀 만만해 문제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와줘야 재밌는데 아직은 시작이라. 자, 이건 뭐냐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만, 오른쪽을 1만큼, 다시 그 절반인 2분의 1만큼 위로, 다시 절반인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다시 절반인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만큼 밑으로, 다시 절반인 16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계속 뭐하죠? 회전하듯이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이 점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때 이 점의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거예요. 점의 좌표는 묻잖아요. 그럼 이 PN의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좌표와 Y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X 좌표는 좌우로 움직이겠죠. 얘가 나름 규칙이 있겠지. Y 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얘도 나름 규칙이 있겠죠. 그럼 이 문제는 X 좌표, Y 좌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고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움직이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X 좌표 이등병들 봅시다. 처음에는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의도적으로 부호를 쓰도록 할게요. 오른쪽 한 칸. 여기까지 한 칸 갔어. 그 다음은 위로 가는 거는 Y좌표의 변화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오른쪽 한 칸, 그 다음에 왼쪽 이만큼이잖아. 왼쪽 이만큼이라는 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만큼? 2분의 1의 제곱만큼. 다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인데 오른쪽이라는 게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만큼. 이런 식의 반복이네. 그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무한히 덧셈하는 개념이잖아. 어떤 수를 무한히 더하네? 근데 그 수의 규칙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곱해지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지고 있어. 다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져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서 2분의 4제곱이 되겠죠. 무한히 덧셈되는데 이 숫자가 등비수이네. 아, 등비급수구나. 근데 공비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죠. 따라서 x좌표는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1. 이 좌표를 결국 마지막 점을 갖게 됩니다. y좌표는 이게 첫 번째 항 y좌표. 이거. 위로 2분의 1만큼. 다시 아래로 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뭐 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규칙이 나왔죠.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첫 번째 항 2분의 1. x좌표 y좌표. 이제 13번을 해드리고 싶지만 문제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해드리면 재미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하도록 하죠. 필수제 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1, 그 다음에 선분 BC가 2인 직각삼각형. 네,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닮음일 겁니다. 얼마만큼 비례로 줄어드는지 그 줄어드는 비율이 결국은 공비값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랍니다. 이 정사각형 이게 S1이겠죠? 얘가 S2, S3 이거 다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S1 값 어쨌든 이 한 변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핵심이네. 여기 X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X가 되겠네요. 근데 이 삼각형은 이런 비례가 성립하죠. 한 변기 1, 한 변기 2. 1대 2의 비례가 성립해요. 그렇죠? 근데 그 비례가 성립하는 맨 위에는 조그만 삼각형이 얘가 1-x일 때 얘가 x네요. 따라서 1-x의 2배를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x랑 같은 변이 되겠죠.
이 변의 2배가 밑에 있는 변이잖아. 이 변의 2배가 밑에 있는 변이라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3x가 2니까 x값은 3분의 1가 되네. 이해되십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계산합시다. 아. 보세요. 일단 공비를 찾으라고 그랬죠? 일정한 비례를 준다고 그랬지? 근데 비례가 어떻게 비례가 주는지 봐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와 이 삼각형의 높이. 지금은 저희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정사각형에 관련된 변을 찾아야죠. 아니야. 이 전체가 통틀어서 비례야. 이 직각삼각형 내부의, 이 직각삼각형에 닮은 비례나 내부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비례나 같은 비례로 움직인다고. 이게 설마 다른 비례로 움직이겠어? 같은 비례로 움직이겠지. 우리는 그 비례만 찾으면 되지 굳이 정사각형에서 이쪽 변과 대응변, 여기 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거는 아무데나 구하기 편한 쪽의 비례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말한 대로 저 빨간색 밑줄과 파란색 밑줄의 비례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빨간색은 한 변 길이 1이잖아. 얘는 좀 전에 구했네? 3분의 1하고. 그럼 1에서 3분의 1로 공비가 3분의 2만큼 두개 시작하네. 이게 x인 동시에 공비값입니다. 맞아요? 그럼 1 3분의 2분의 첫 번째 항, 여기 넓이 9분의 4 맞을까? 이러면 틀려. 뭘 놓친 게 있어. 뭘 놓쳤지? 의미는 잘 해석했는데 놓친 게 있어. 우리가 구하는 공비는 넓이의 공비를 구해야 되지. 얘는 길이의 공비잖아. 그치? 우리가 이거 배운 적 있거든요. 두 도형의 닮은 비 혹은 길이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거기에 제곱배로 비례한다. 됐지? 길이 비가 1대 3분의 2라면 넓이 비는 1의 제곱 대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1대 9분의 4에 비례한다. 따라서 공비는 3분의 2가 아니고 9분의 4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9분의 4. 맞았나요? 그러니까 길인지 넓인지 부피인지를 잘 보시고 닮은 도형끼리는 길이, 넓이, 부피가 제곱배, 세제곱배로 늘어나니까 그 맞는 비례를 찾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길이만 덥석덥석 써놓으시면 넓이 같은 거 특히 길이보다 넓이가 활용 문제에서 좀 많은 편이에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14번도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튀길 정도로요. 자, 일단 급수가 너무 이게 활용이 좀 더 사실 문제가 좀 더 다양해야 되는데 약간 교재가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려운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저 좀 급수 활용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더. 근데 어차피 이거 하면서 또 마플 시너지 교재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많을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많으니까 그걸로 문제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자 시간상 이거 좀 더 할게요. 54페이지 없지 참. 나 안 뽑아놨어. 그냥 여기는 잠깐 설명만 들어. 괜찮아. 어차피 오늘 이거 아주 가볍게 앞에 할 거였기 때문에 교재 없어도 책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까 자 단원 보세요. 단원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여기선 다 뭐 배운다고 그랬냐면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 상함수의 미분 요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개 배운다고 했죠. 지수, 로그, 상가함수 이렇게 세 개의 미분법.
근데 미분의 시작은 일단 극한이었죠. 항상 그랬잖아. 우리가 미분 처음 배울 때 미분부터 안 배웠어. 함수의 극한 배웠잖아.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면서 그다음 미분으로 넘어간 거야. 어차피 미분이라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평균 변화의 극한, 그게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를 함수화 만들어 놓은 게 도함수야. 어차피 모든 접점마다 항상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존재할 거고, 그 미분계수를 일반화시켜서 항상 하나의 값에 대응시키도록 함수를 만드는 게 도함수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한다는 표현이에요. 지수함수, 로함수, 미분할 때 마찬가지로 얘네를 일단 극한을 먼저 조사합니다. 앞쪽은 미분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극한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수함수의 극한인데 이게 왜 쉽냐면 지수함수라는 게 단조 증가잖아. 단조 감소고 노감수도 마찬가지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예요. 얘는 복잡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됐니? 맞죠? 네. 그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 있죠. 물론 노감수도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이쪽이죠?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이쪽입니다. 근데 극한을 조사하는데 만약 밑이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죠? x가 무한대로가 우리는 지금 수열의 극한 넘어온 거다. 지금은 함수의 극한을 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일 때는 리미트의 변수가 n으로 본다면 함수의 극한은 다시 x로 가는 거겠죠. 지수함수의 극한이니까 다시 x로 가는 겁니다.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함수값도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x값이 무한히 작아지면 함수값도 무한히 작아지다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0에 붙어오잖아. 그럼 극한값은 0에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만약 어떤 특정 값, 이 지수함수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이 가. 그럼 아래 좌극한, 아래 우극한. 어차피 한 점으로 모이죠. 이 점. 그 점의 y값. 그게 극한값. 다함수 할 때 했었다. 연속함수일 때 극한값은 그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극한값이에요. 다함수일 때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럼 아래 극한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r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된다. 어렵지 않죠? 감수일 때는 반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x가 커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때는 0에 수렴하고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똑같이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의 함수값이 극한값이 된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요구함수 뭐 다르겠나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구함수 마찬가지겠죠. x값이 무한히 커져요. 그럼 그래프는 계속 점점 위로 올라가는 중이다. 얘는 점유선이 있니? 위에 선인가 멈춰? 그렇지 않잖아. 계속 커지지. 물론 완만하게 커지긴 하겠지만 x값이 무한히 커지면 y값도 무한히 커집니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죠. 얘는 x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 그러면 로그함수의 특징상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x가 음수가 될 수는 없고 x가 어디로 가죠? 0에 붙어하는 겁니다. x가 0에 우극한일 때 좌극한은 없잖아. 0에 왼쪽에 그려져 있지도 않는단 말이야. x가 0에 우극한일 때는 여기 있죠? x가 0에 우극한일 때는 점점 함수값이 무한히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한다. 상식적이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감수함수. x가 무한히 커져.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져. 그럼 함수값은 무한히 작아져.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0의 오른쪽에서 0의 우극한 쪽으로 가게 되면 함수값은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책이 없어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포인트는 지금 얘기했던 걸 그냥 정리하는 거고 별거 없겠죠. 뭐 이런 문제.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x가 무한대로 한답니다.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등비수를 극한할 때 배웠던 거예요. x가 무한대로 하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해? 무한대. 무한대분해 무한대. 근데 밑이 3인 경우 빼고 얘는 이제 지워지겠죠.
앞에 있는 계수의 극한값으로 답이 나올 테니까 정답은 1. 뭐 이런 식입니다. 얘는 큰 무한대 마이너스 작은 무한대. 무한대. 됐습니까? 여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생각해봐. x가 무한대로 가. 이 값은 뭐가 되죠? 무한대. 얘는 뭐예요? 무한대분의 1. 그렇죠?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1, 이게 뭐가 되지? 무한대 0제곱? 이런 개념이잖아. 무한대 0제곱? 이게 계산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자, 뭐라 그랬죠? 네. 이게 아직 여러분이 좀 있다가, 물론 이게 그 내용은 아니긴 한데, 좀 있다가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분의 0의 거듭제곱. 이걸 배우실 겁니다. 이건 오늘 배우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자연상수의 탄생 과정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얘는 완벽하게 그냥 뭐냐면, 무한대 0제곱꼴이에요. 근데 이 0이 완벽히 0이에요? 완벽히 0이 아니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 그 밑이 이런 경우는 양수일 테니까. 그럼 이게 아무리 커져도 어차피 0제곱이면 1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0이 아니고 0에 아주 가까워지는 숫자잖아.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적당히 뭐 해야 되냐면 식변형을 통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하면 밑이 일단 큰 5의 x액으로 이 식을 묶어주는 게 요령이에요. 묶으면 1 마이너스를 묶는다는 게 나눈다는 얘기잖아. 5분의 4의 x제곱 이렇게 돼요. 그거를 2x분의 1제곱 한 겁니다. 이게 곱이죠. 하나씩 여기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5의 x제곱에 2x분의 1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의 x제곱에 2x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하죠? 이 밑에 있는 무한대로 붙여줘요. 이거 수렴하니까 여기다 지금 약분이 가능하죠? 이거 XX 약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극한 구해주고 여기서 어차피 얘는 어디 수렴하죠? 0에 수렴할 테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계산 하나, 여기 어차피 얘는 1밖에 안 남으니까 계산이 쉬울 테고 여기 하나 나누어서 극한 계산하는 겁니다.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렇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빈도가 많이 출현하진 않는데 왜 많이 안 출현하냐면 유형이 너무 뻔해서 그래.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묶어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묶어만 주면 문제 자체 변형이 별로 안 일어나서
그냥 뻔한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4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죠. 항상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무한대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다는 t가 플러스 무한대로 한다 바뀌겠죠. 그래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다는 뜻은 t가 무한대로 한다로 바뀌고 5의 x제곱 그럼 5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의 t제곱 5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의 t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밑이 얼마가 되죠?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왔잖아?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무한대니까 가볍게 얘는 5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5의 t제곱 5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t제곱 그럼 밑이 당연히 5분의 1보다 5가 크잖아. 이런 거 지워줘요. 깔끔하게 지워주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계수의 극한값 마이너스 1이 극한값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도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뭐 변명이지만 책이 없어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자, 여기서는 로그의 표현법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하나의 팁은 하나의 팁이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로그가 써져 있어요. 로그하고 여기 fx가 있어요. fx 이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로그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게 팁이에요. 그럼 로그가 바깥으로 나오고 로그 한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 결론은 fx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뭐만 붙이라는 얘기죠? 로그만 붙이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팁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여기 있는 대신에 근데 얘는 로그를 그냥 빼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로그에 뺄 셈이잖아. 정리하고 진수가 하나로 모인 상태에서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를 정리하면 로그 2에 2x분의 4x 더하기 3 여기에 극한이 붙어 있죠. 이때 로그를 빼주는 겁니다. 로그를 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4x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이 극한값이 얼마인가요? 2죠. 따라서 로그 2의 수렴하는 겁니다. 답은 1. 요것만 알면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부터 다 똑같은 계산법이니까. 이랬고요. 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설명할 게 좀 있고, 뭐,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무리수 2라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숫자예요. 막 학자들이 이것저것 막 하다가 이것저것 건들고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숫자가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얘를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 숫자는 대략 2.71 정도 되니까 2.7보다 약간 큰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인 무리수야. 근데 너 이 2를 본 적이 있어. 그 전에 본 적이 있어. 어딘가에서. 어디서 봤니? 확률 통계할 때 배웠었어요. 정규분포 할 때 거기 정규분포 2가 나와요. 근데 중요하진 않고. 그때 이 2가 나오는데 이 2가 탄생하는 과정은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그 탄생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써먹는 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표현들 있죠. 요 표현. 여기서 2가 나온다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0의 x분의 1. 꼴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오늘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있는 x는 0이에요. 여기 있는 x는 무한대입니다. 얘가 0, 여기랑 무슨 꼴이 되냐면 역수꼴이에요. 서로. 역수꼴인데 하나는 0으로 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이라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인 무리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2.7 정도 되는 값을 갖게 된다. 얘는 꼴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맞춰줘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춰주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꼴에 맞추는 것. 1 플러스 0의 무한대 거듭제곱. 이 꼴을 맞추는데 집중하시는 겁니다. 상에 따라서 얘네들은 위치가 좀 변형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 오늘은 여기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합시다.